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에 대한 우스갯소리 하나 제가 하면서 오늘은 포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같은 건데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여행은요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게 그게 바로 여행이다. 야, 요런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재지 마세요. 이것저것 재다 보면 다리가 떨려서 못 간다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정말 가슴 떨리고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그런 코스인데, 야, 이걸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타기만 해도 가슴이 막 떨리는 그런 관광열차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중에 다리 떨리는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앉아서 갈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색적인 관광열차 코스, 늦가을에 진짜 정말 어울리는 그런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67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는 상상초월 관광버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가 상상초월이냐? 진짜 정말 상상초월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강에 등장한 새내기입니다. 유람차입니다. 유람차인데 이름이 해치입니다. 해치. 해태, 해치. 아버님, 어머님 잘 아시잖아요. 그 영물, 신의 동물, 신수라 그러잖아요. 신익수 말고 신수라 불리는 거. 네,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거냐? 1795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백투더 퓨처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야, 이거 놀랍죠? 이거 조금만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거 재밌습니다. 용인 타바용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콜택시 아시잖아요. 진짜 정말 유일무이하게 경기권에서 움직이는 콜버스가 요겁니다. 요거. 용인 타바용, 요거 타고 가시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관광버스부터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요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들어나봤나 해치버스. 한강 해치카입니다. 그래서 요게 2024년도 올해 신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변충에서 늦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거, 물론 뭐 겨울에도 다니고 봄에도 다니겠죠. 늦가을에 가장 메인 포인트만 꼭 집어주는 희한한 관광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해치라는 용어부터 설명하고 올게요. 이게 사실은 서울가 2008년도부터 해서 요 해치를 서울의 상징물을 쓰고 있죠. 요거. 그래서 원래는 뭐 법과 정의의 상징이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해치, 요 이름은 중국어 발음에서 온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태 뭐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한다, 수호한다 이런 상징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고대 중국, 한국에서는 법과 정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요 있죠. 그 약간 그 사자를 닮은 거에 뿌리 하나 똥 솟아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신의 짐승 신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익수 말고요. 신수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원래는 이게 올해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범 운행을 4월하고 5월 사이에 마쳤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제 일단 직접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운행하는 거는 11월 말까지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뭐 겨울 연장해서 운행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운행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시부터 밤 8시까지. 야, 영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는요 11시부터 밤 8시까지 야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텀이 있을 거잖아요. 간격. 이게 중요합니다. 20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가 등장했다 20분 뒤에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냥 골라 잡아서 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타는 법.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버스는요, 한강 해치카는 우리 지하철 여행 이지를 위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분이 아마 이 버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동작역 2번 출구 앞에서 아예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출발 지점이 동작역이야. 그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서울시 분들도 드디어 우리 지하철 여행 이지를 애청하고 계시지 않나? 아니겠죠. 물론 너튜브 클릭도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들 아버님, 어머니께서 사랑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번져갑니다. 자, 알고 계시고요. 동작역 2번 출구 앞에서 타시면 되고요. 메인 출발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작역에 나오시면은 2번 출구 찾는 게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국립묘지 쪽으로 가는 라인도 2번 출구라 편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고 얘는 동작대교가 있잖아요. 다리 아래로 내려와야지 바로 한강이고요. 그리고 요 애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제가 흥분했네요. 한강 아래쪽으로 주의사항입니다. 한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2번 출구 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동작이라는 또 지명은 보고 가야죠. 동작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동자는 구리 동자습니다. 구리. 그리고 작자는 뭐냐면 검붉은 빛깔 작자. 한자는 우리 강 PD가 띄워주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검붉은 구리나 요런 것들 물체들하고 관련이 있는 지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역에 검붉은 구릿빛 돌들이 많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측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국립현충원 있잖아요. 그 국립현충원 기록 항목에 봐도요, 한강변 요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 검붉은 돌이 유독 이 지역에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라는 지명이 왔고요. 원래는 이제 구 정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옆쪽에 노량진이 있잖아요. 노량진하고요, 동작, 요 일대, 요 지역하고 좀 싸웁니다. 근데, 결국은 국립현충원이 있는 동작 지명을 따자 이래가지고 동작구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린 거였지요. 지명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오늘의 메인 코스 한강 해치카 빨리 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정거장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코스가 있겠죠. 코스는 이렇습니다. 동작역 2번 출구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강변 하면 동작역 바로 옆쪽으로 뭐 있습니까? 포인트 중에 시그니처 포인트 늦가을뿐만이 아니라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포인트가 되는 세빛섬이 있잖아요. 세빛섬 찍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요. 세빛섬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외에 한강변에 둥둥 떠 있는 별다방 커피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별다방이 있는 곳 서울 웨이브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앞입니다. 잠원 한강 공원. 그래서 여기에 3대 정류장을 딱 정하고 동작, 세빛, 그 다음에 서울 웨이브까지 해가지고 요 세 곳을 순환형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권은 뭐냐, 무조건 아버님, 어머님 올해 타셔야 됩니다. 올해 안에.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공짜야. 2024년까지. 그리고 무료 운영한 다음에 이게 인기를 모으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지하철 여행지 보고 달려갔다. 가슴 떨릴 때 달려갔다. 이래가지고 바로 자주 타시면 이게 인기를 끌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니는 길을 따라서 요런 편말들, 길을 안내하는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놨어요. 거기에 있는 문구가, 해치카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분홍색 깃발로 여러 군데 이렇게 가는 길목마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다, 요거. 그리고 차 자체가 분홍이야. 분홍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약간 미니 버스 같은 형태인데, 얘가 10인승입니다. 10인승이니까, 무료잖아요.
거기다 10인승이야. 10명밖에 못 타. 이러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하겠습니까? 시간을 잘못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순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번인데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노약자 반열에 올랐잖아요. 저도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벌써 노약자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아동 노약자 우선 탑승입니다. 그래서 무료라고 막 타지 마시고 요거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동 노약자분들은 먼저 타시라고 양보하시고 그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그럼 양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0분마다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2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늦가을에 얼마나 풍광 좋아요. 가을에 억새 갈 때 있지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핑크뮬리 같은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힐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멍 때리시고 계시는 게 여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멍 때리기가 뭐다? 멍 때리기의 기술이 태스크 네거티브다. 그러니까 태스크, 일을 놓는 거다. 뇌를 잠깐 멈추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거 여행이다. 그러니까 따로 뭐 버스 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옆쪽으로 버스 기다리면서 나무 벤치가 쭉 있어요. 거기 또 열 몇 개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자체가 여행이다. 물론 버스는 타야 됩니다. 신상이죠. 재밌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타고 가시면 되고요. 다리 아래쪽에도 나무 벤치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름에 다리가 명당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리 아래쪽으로 가면 여름에 30도가 넘는 고온 폭염이었잖아요. 올해. 그 다리 아래쪽은 다 바깥쪽보다 기온이 다리 아래쪽 그늘 지역만 한 5도씨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선선하다. 지금 춥죠. 늦가을이죠. 가을에 저도 긴팔 입고 있잖아요. 춥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늘도 있다는 거. 햇볕이 얼마나 셉니까? 얼굴 탑니다. 아버님, 어머니. 피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 가지고 앉아 계시면 되고 만약에 앉아있기 싫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억새 갈 때 보고 한강변 한번 쫙 걷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좀 조금 더 양보하고 만약에 길어졌다 시간이 이런 분들은요 도저히 내가 뭐 그냥 한강 보는 것도 싫다 이런 분들은요 동작대교 저희 지하철 여행지에서 조망명소 전망명당으로 찍어드린 곳 있잖아요. 바로 옆쪽으로 엘리베이터가 한강변에서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쭉 올라가면 뭐가 있다?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카페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페 2층으로 가면 양쪽으로 파노라마 통유리가 있으면서 거기에 전망 포인트, 남산타워 보이고, 한강 왜 잠수교 반포대교 쪽 보이고, 한강철교 쪽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멀티플한 조망 명소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약간 가을이다, 늦가을이다, 시원한 바람 쐬고 싶다. 이런 분들은 3층에 전망대 바깥쪽으로 옥상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옥상 까지 즐기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다리면 금방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양보가 또 좋잖아요. 그리고 버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버스의 특징들, 구조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갈게요. 자, 친환경 전기 버스입니다. 전기로 갑니다. 한강변은 친환경이에요. 여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니버스 10인승 대신에 얘는 통로가 없어요. 버스 옆쪽으로 지나가는 거. 근데 어떻게 타느냐? 양쪽 사이드로 의자마다 이렇게 문이 쫙 열려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은 양쪽으로 열려가지고 타기 쉽게끔 딱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리냐? 타는 거 똑같죠. 양쪽 문이 열리니까 그냥 양쪽 사이드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쪽 있죠. 맨 뒤쪽에는 아버님, 어머님 분들 중에 다리 불편하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휠체어 싣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중에 아이 끌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손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유모차까지 실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버스 앞쪽으로 보면 모니터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치 영상들 있잖아요. 투어하면서 이제 쫙 찍었던 한강변의 그 멋진 그 모습들 영상으로 쫙 비춰집니다. 요 영상만 가져와도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한 편은 쉬고 가는 건데 영상만 보여주고
안 되죠. 강 PD님이 난리가 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떠들어야죠 또. 그래서 운행하실 때 있죠. 운행하실 때는 K-팝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나오는 거예요. 막 가을이 오면 이문세의 노래도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거 겨울에는 뭐 하얀 눈 뭐 이런 것들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창문 쪽 창문도 사실은 좀 독특해요. 왜냐면 10인승 미니버스잖아요. 그런데 창문 사이즈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보통 그 버스 타시면은 우리 턱 정도의 창문이 걸리죠. 이렇게 옆쪽으로 보면. 근데 얘는 허리춤 있죠. 허리춤까지 창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 아찔한 느낌으로 한강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명물이다. 희한한 버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정도 사이즈의 버스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미니 버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타고 어느 코스를 누비느냐. 제가 약간 약식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한강변에 도로가 두 개가 있죠. 사람이 다니는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가끔씩 가도록 옆쪽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도보 코스 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 코스와는 맞물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간다 앞쪽에 이 버스가 작으니까 안 보이진 않죠.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크락션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빵빵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 버스의 크락션 소리는 친환경적으로 새 소리가 납니다. 치리릭 짹짹짹짹 이러면서 비켜달라고 지적입니다.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거 타고 가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볼거리들 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코스들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도착하는 코스 세비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번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빗, 채빗, 솔빗 옆쪽에 자그마한 거는 예빗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4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가빗이잖아요. 가빗 27m짜리. 그리고 채빗, 솔빗짜리는 21m, 13m로 되어 있고요. 예빗은 12m입니다. 미터 이야기는 제가 해드린 적이 없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하도 세비섬 투어 코스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세비섬의 미스테리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갈게요. 세비섬에 미스테리 알고 가면 재밌잖아요. 이 버스 타고 간 김에 세비섬 하차를 했어. 그리고 세비섬의 미스테리를 옆에 같이 가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거리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지하철 여행이지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세비섬의 미스테리.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홍수가 날 경우에 이제 물을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를 해가지고 방류량이 37,000톤 정도에 딱 다다르면 이 섬 이제 한강이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빗섬, 가비, 채빗, 솔빗, 예빗 얘들이 공중으로 푹 물과 함께 떠오릅니다. 절대 홍수가 안 나게끔 물에 잠기지 않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물과 함께 부유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만큼. 그래서 위쪽으로 섬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물이 넘쳤어. 근데 뭐 4m, 5m 괜찮습니다. 16.11m까지 위로 치솟게 구조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비섬 주변에 한강변을 다니다 보면 왜 그 편의점 만나잖아. 편의점 애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 내 모서리에 기둥과 함께 위로 물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 편의점들도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얘들도 역시나 같은 구조로 둥둥 뜨게 돼 있어. 절대 잠기지 않는 구조라는 거. 요게 미스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또 깜짝 놀라겠죠.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그럴 때 한마디 딱 해줍니다. 나는 시니어TV 지하철 여행이지만 애청을 해. 요렇게요. 신익수 나오거든. 요런 말은 빼시고요. 신수죠. 해치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 그래서 요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비섬 찍은 김에 제가 베스트 3 일러드릴게요. 우리가 늘 갔습니다. 세비섬에 옥상 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우리 너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 세비섬 옥상 정원 편이 나옵니다. 고터 옥상 정원 편 하고요. 거기 고기 먹고 와가지고 세비섬 옥상 정원 올라가서 늦가을에 이 만추
홍역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정원 보고 바로 나오면 바로 그 한강변 쪽으로 튜브 코스터 있다 그랬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카페. 그래가지고 저녁 때 해질 무렵에 타기 너무 좋은 동그란 배다. 제가 설명드렸죠. 요건 멀리 가진 않습니다. 그 안전막이 있으니까 그까지만 멀리 안 가요. 요거 타기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타야지. 그다음에 옆쪽으로 물빛 무지개 무수, 달빛 무지개 무수 있잖아요. 이거 반포대교를 따라서 이 1000m 넘는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물 일제히 떨어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재밌게 놀고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메인 정거장은 서울 웨이브 건물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죠. 자세히. 그래서 여기가 또 한강 위에 떠 있는 별다방으로 유명하다.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여름에 카약 체험 핫플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에서 10월까지만 카약 체험을 여기 서울 웨이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끼 입고 갈 수 있게끔 조끼도 다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매표소가 바로 안에 웨이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 해가지고 갈 수 있고요. 카약은 풍속 1m per second. 세크는 초죠, 초. 1m per second 이내로 들어왔을 때만 타게끔 돼 있고요. 기상 상태가 양호할 때만 운영을 합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포와 한남대교 사이를 카약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그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구역, B구역이 있고 A구역이 30분짜리 그리고 B구역이 1시간 또는 2시간짜리로 해가지고 반포 남단까지 운행을 하게끔 무리로 운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카약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년 여름에 만약에 제가 지하철 여행지 프로그램을 그때까지 진행하고 살아있으면 아버님 어머님들께 멋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 신익수가 나온 김에 제가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옆쪽으로 또 하나 돼 있습니다. 서울 웨이브 앞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한강변 할 때 예전에 핑크뮬리 가을에 보라고 설명드렸던 곳 여기에 핑크뮬리 명당 있죠. 그라스 정원이라고 같이 딱 조성이 돼 있으니까 바로 앞쪽이에요. 그 웨이브 바로 앞쪽에 있는 정원이 그 핑크뮬리예요. 오다 보면 핑크뮬리 밭이라고 딱 그 편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시기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먹방! 출출할 수가 있어요. 먹방 최고의 코스가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한강라면. 요게 웨이브 1층에 가면 여기에 그 E자 붙은 프랜차이즈 마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한강라면 유명합니다. 요 종류만 한 100종류 넘는 라면들을 쫙 전시해 놓고 바로 또 이렇게 그 왜 자판기에서 물 끓여 가지고 드시게끔 요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 자꾸 급해 가지고 라면 먹는 맛에 깜빡깜빡 하시는데 생계란, 생달걀을 사 가지고 톡톡 틀어 놓으면 그게 더 맛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지금은 치맥들 많이 하죠. 늦가을에. 그래서 여기서 치맥도 같이 한번 하시고 옆쪽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또 C자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 있던 그 G자는 없어지고 요 앞쪽에 옆쪽으로 조금 더 반포대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잠원지구니까 반포대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꼭 C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제가 맨날 갑니다. 거기에 2층에 있는 그 치킨집 맛있거든요. 저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말마다 제가 나가거든요. 아버님, 어머님들 녹색 옷을 입은 안경 쓴 남자가 있다 이러면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은 걸지 마세요. 제가 숫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보면 해치버스는 완벽하게 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해치버스가 서울시내 다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남산 갈 때 있죠. 남산 갈 때 어떤 버스 타고 갑니까? 전기버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산을 올라가는 친환경 버스 번호가 01번입니다. 01번 버스가 원래 친환경 의미로 제 요 티셔츠 있죠. 그거 녹색이었어요. 근데 얘들을 최근에 서울시에서 해치버스로 갈아엎었습니다. 리뉴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 전략이래요. 그 지난번에 또 저희 지하철역에서 발빠르게 소개했던 펀 스테이션 기억나시죠? 펀한 스테이션 지하철역.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 여의도 권역에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펀 디자인을 대중교통에 처음 적용한 게 이번에 해치 버스다. 남산을 올라가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두 대가 현재 두 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A번 노선이 있고요. 01B번 노선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남산 꼭대기 찍고 청와대까지 가는 게 01A번.
그 다음에 짧게 남산 주변만 도는 게, 남산 외 그 뒤쪽으로 가서 국립극장 있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도는 게 01B번 노선이니까 약간 멀리 가실 분들은 A까지 타보시면 되고, 청와대 찍겠다 이런 분들 B번 노선은 요 남산 주변만 도는구나 기억하시고 타 보시면 되겠죠. 버스 디자인도 예쁩니다. 나중에 요 또 사진을 우리 강희상 PD가 띄워주겠지만 민트, 핑크 두 가지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쁘게 돼 있다. 의자마다 또 요 해치 그림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 있죠. 이런 것들로 새겨놨으니까 굉장히 아이들하고 타기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저도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 남산 갈 때 기억하고 가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고 타시면 서울에 있는 해치, 새롭게 등장하는 새내기 해치는 올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스는요, 백투더 퓨처.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타임머신 버스입니다. 언제로 돌아간다? 연도가 정해져 있죠. 1795년입니다. 1795년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요게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버스의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유행하잖아요. 뭐 AR, VR 뭐 이래가지고 AR, VR, XR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게 적용된 기술이 뭐냐면 XR, Extended Reality. 와, 어려워요. 제가 한 번 더 보고 읽을게요. Extended Reality.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들어가면 이게 가상현실이잖아요. 이거는 확장이 돼 있다 이거지. 현실감이 더 있다는 거야. 현실에서 확장을 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XR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확장현실이다. 이거를 이용한 버스 대한민국 한 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디서 타느냐? 수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이죠. 수원에서 예전에 또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지하철 여행 애청자분들은 기억합니다.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튜브에서 몰아보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화성을 다니는 그때 왜 제가 소개했던 게 어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열기구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두 가지가 쫙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구조고 어차는 수원 화성 주변을 돕니다. 근데 어차보다 더 신기해. 이 버스는. 왜냐면 XR을 장착한 국내 유일의 타임머신 버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또 지금 무조건 타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아까 해치버스도 올해까지 공짜였죠. 얘도 올해 무조건 타셔야 되는 이유 지금까지 공짜입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 유료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현재는 공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 버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 이게 XR이 적용됐고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안쪽의 구조도 좌석이 보통 45인석인데 그리고 리무진 버스가 25인석이잖아요. 똑같은 크기에 25인석으로 줄여놓은 건데 얘는요. 진짜 리무진 중에 리무진. 안에 타시면 2918이죠. 18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좌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얘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 우등 고속, 프리미엄 고속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타야 됩니다. 공짜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게 버스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놀랄로짜 이 버스 첫 번째 가장 놀라는 게 이 버스. 제가 타임머신 버스고 XR 적용된 것만 해도 놀라운데 대당 가격이 더 놀랍습니다. 대당 가격.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4억 원입니다. 14억 원.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저희들 또 보너스 코스로 다녀오는데 기억나시죠? 부여에 가면 수륙양용 버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대당 25억 원. 얘는 14억 원. 어마어마하다 이거지. 그 반은 된다는 거. 수륙양용이니까 더 비싸야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 대한민국 수원에 딱 한 대뿐이라는 것도 놀랄 로짜다. 놀랄 거 두 가지가 있는 버스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타는 법. 지하철 타고 이제 쉽게 타야죠. 그래서
타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정류장은 어디냐면 수원 화성에 있는 창룡문이라고 있어요. 야, 이거 용. 올해는 또 용띠 아닙니까? 갑진년 용띠이기 때문에 창룡문에서 이 버스만큼 타야 된다. 그죠?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용띠에 지나면 뱀띠로 넘어가잖아요. 내년도 을사해니까 뱀띠해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용띠에 때 따야지. 용띠에 용의 기운을 받고 타야지 뱀띠에 뱀의 기운으로 장하지면 안 됩니다. 저도 힘이 빠지네. 뱀띠의 이야기를 하니까. 용띠해에 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창룡문 앞에서 타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법은요. 수원역 내리시면 되죠. 수원역에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교역에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수원역이 쉬워요, 일단. 그래서 수원역 자체가 복잡하죠. 수원역 자체가 복잡해요. 근데 이게 10개 출구 있는 것 중에 일단 9번으로 무조건 나오십시오. 9번 나와가지고 9번 출구 나온 다음에 여기 가면 매산시장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매산시장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400번 버스 타시고요. 쏘시면 됩니다. 그래서 쏘시면 화성으로 가서 창룡문 앞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억하고 되고요. 택시를 수원역에서 타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저처럼.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찍어드릴게요. 5번 출구 나오세요.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5번 출구 나오시면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시 타고 보면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 타고 가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지하철 여행이지 대중으로 가죠. 그래서 400번 기억하시고 9번 출구 나오면 된다. 요까지 하면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또 수원의 명칭은 또 공부를 하고 와야죠. 수원은 많이 다녀왔지만 수원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수원이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때 지난번에 트레킹 코스 할 때 모수 이런 용어 썼죠. 그래서 모수국이란 사만시대 용어도 있는데 이거 역시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물을 나타내는 용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좌석이 있죠. 좌석. 이제 버스를 본격적으로 타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버스를 타는데 좌석이 있죠. 좌석에 이게 가운데 좌석을 2열을 배치해놨습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시면 아버님, 어머니 어떻게 탑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벽면에 붙어가지고 이 좌석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야. 얘는요, 특이하게도 안쪽에 있죠. 안쪽으로 두 좌석씩을 쫙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A1번부터 B1번까지 해가지고 요게 A9번, B9번까지 해서 양쪽으로 앉게끔 되어 있고 총 좌석이 18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9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A, B로 해서 9번까지니까 곱하기 2하면 18이 되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타시기도 합니다. 잘 알거든요. 지하철 여행 애청자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도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 외국인 분들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 포인트마다 설명이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한국인 분들은 어떻게? 한국말로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XR 버스의 이게 별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총 50분 코스로 쭉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곽 주변, 수원 성곽 주변을 쭉 도는데 총 길이 성곽 주변이 5.75km입니다. 그래서 성곽 주변 쭉 돌면서 OLED 화면 있죠? OLED 화면인데 창문이 이중 구조로 되죠. 그래서 바깥쪽 창문에 있는 조형물들, 성곽은 다 보이면서 그 위에 확장으로 그 이미지를 쫙 입혀서 쏴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TOL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약간 OLED의 개념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첨단 버스다. 비싸지겠죠. 지금 무료일 때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볼 수가 있냐. 우리가 아까 179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절이 언제냐? 정조 시절입니다. 수원 화성을 만든 주인공 아닙니까? 정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께 안내해주는 게 그림이다. X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 1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연무대부터 화성 행궁을 가면서 보여주는 스토리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정조 건설의 꿈입니다. 화성을 딱 본 거야. 그래가지고 화성의 털을 본 거죠. 그래서 화성을 짓기 전에 이곳에 기세가 웅장하고 탁 튀었다 이거지.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 지역이야. 이래서 여기다가 뭘 짓느냐? 화성을 쾅 하고 만드는 거죠. 진짜 멋지다.
이게 이 터를 보면서 축성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성에 들어간 게 1794년입니다. 아까 1795 버스죠. 1년 전에 축성, 그리고 2년 만에 완성이 된 게 수원 화성이죠. 야, 이 화성을 2년 만에 만들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전체 둘레 5.75km, 강력한 왕권의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상업과 행정 기능까지 다 녹여놓은 최고의 성읍 도시를 표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행궁부터 교동 사거리까지 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수원 화성을 축성하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든다. 이것 때문에 이 수원 화성이 여러 상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 종합 보고서의 정식 명칭이 화성성역의궤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라. 정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파트 3. 파트 3는 교동 사거리에서 경기도 공관까지 가는 거고요. 요때 이제 보게 되는 게 가장 유명한 거 있죠. 백성과 함께한 축제다 그래가지고 왕의 행행이다. 갈 행자에다 행복한 행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걸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곽에서 처음 지은 것이니 마음껏 구경하라.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때가 즉위 20년 1795년 어머니 해경고 홍씨 회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일간 대규모 능행차를 건행을 했었고 백성들과 그 축제를 즐겼다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걸 다 창문으로 XR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간을 가면서 바깥쪽에 화성 현실을 보면서 같이 창문 쪽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 4 경기도 공관하고 한옥기술관 쪽 지나면서는 18세기 동양 건축의 백미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메리트들 있죠. 그래서 뭐 전투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다음에 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구조들, 성문들을 설명 같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파트 5가 한옥기술관에서부터 연무대까지, 연무대가 이제 활 쏘고 하는 그 공연하는 장소죠. 잔디밭으로 쫙 돼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 화성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훼손된, 원래는 수원 화성이 지어졌다가 당연히 훼손이 됐겠죠. 근데 1970년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재현이 된 겁니다. 근데 있죠.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 유네스코에서 절대 안 해주는 게 뭐냐면 복원 작품에는 안 해줘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원 작품에다가 인정을 해준 게 수원 화성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어떤 내공을 가진 멋진 작품이 수원 화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걸 버스 타고 딱 투어를 하면서 화성의 바깥쪽 창문으로 화성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에 XR로 겹쳐서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다. 야, 이거 신기하잖아요. 이거 안 탈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타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탔다. 건강을 찾고 싶다. 이러면 연무대 그 활쏘기 체험 이런 거 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국궁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쫙쫙 쏘는 거, 이런 것도 체험하고 나오시면 정말 멋진 투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예약을 그러면 신기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버님, 어머님 중에는 아직 이 XR도 이게 익숙지가 않고 이 버스도 좀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앱을 하나 까셔야 됩니다. 모바일 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걸 내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내려 받으실 때 앱 이름이 뭐냐면 터치 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약도 하고, 여기 안에 수원 화성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또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다양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같이 예약도 하고 나오면 완벽한 또 이 타임머신 버스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용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용인에 이색 버스 있습니다. 이름이 아까 뭐라고요? 타바용. 요거 있죠. 요거 재밌네요. 타바용, 요거. 용용 죽겠지. 안 타면 안 되지용. 요거. 네, 그래서, 이게 희한한 관광버스 원티어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콜택시가 있고, 콜버스로는 또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거다. 콜버스가 뭐야? 이 일대의 노선을 정해놓고요. 아무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 있죠. 거기서 얘를 부릅니다. 부르면 옵니다. 야, 이거 멋지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왜 타바용이 됐을까요?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용인 씨의 캐릭터가 용입니다. 조화용이죠, 조화용. 그래가지고 요 타바용 위에다가 용가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타바용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응답형 교통수단으로는 경기권 유일하다. DRT라 부릅니다. Demand Responsive Transit.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그냥 콜버스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상입니다. 그래서 운행은 언제부터 했냐? 2024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거 영인 씨의 조화용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타바용이다. 기억하시고요. 구조는 15일승입니다. 중형버스 구조고요. 평일날 3대가 움직여요. 주말에는 4대를 투입을 해서 순환형으로 계속 다니게끔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거점을 알아두는 게 필수겠죠. 어머님들. 버스는 그냥 15인석 중형버스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모양에 똑같다. 미니밴 형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심 거점, 이거는 어디가 있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민속촌, 용인하면 또 민속촌 아닙니까? 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 마을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섰죠. 네, 여기 아파트로 유명한 동네. 그 다음에 경기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하고요. 마지막으로 찍어주는 곳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신갈동, 신갈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기흥역 있죠. 기흥역 6번 출구, 기흥역 4번 출구에서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 지하철 쪽으로 오라고 또 기흥역 6번 출구와 4번 출구 쪽에도 정류장을 또 만들어 놨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요거 기흥역 기억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잠깐 기흥역 설명은 또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흥이라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자는 기곡면입니다. 옆쪽에 있거든요. 구흥면하고 합쳐가지고 요 기자에 기자 따고 구흥면에 흥자 따가지고 기흥으로 부르는 동네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 포인트 중에 민속촌 워낙 많이 하시니까 백남준 아트센터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 예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 있죠. 미디어 작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약간 첨단 작품이에요. 옛날 텔레비가 아니고 TV의 브라운관 같은 걸로 작품도 많이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2000년 작품이 전시가 됐으니까 여기도 한번 꼭 가볼 만하다는 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용인 타바용까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용.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늦가을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버스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멋진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